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나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 마. 네 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가장 큰 하늘이 있잖아. 그대가 내 하늘이잖아. 후회 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나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 마. 네 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안녕하세요. 홍선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이상하게 면접장에만 들어가면 긴장되고 평소에 잘 했던 말들인데 평소보다 정말 스킬들을 발휘하지 못해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속상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이 면접 시험장에서 긴장되고 당황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본인의 그런 본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면접 답변 요령, 면접 스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몇 가지 스킬을 여러분들이 모두 숙지하신다면 면접장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으셔도 좀 융통성 있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면접 스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구성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면접에 대한 생각의 전환,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 답변 요령, 그리고 세 번째는 난해한, 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답변 요령,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 주신다면 면접을 볼 때마다 긴장되거나 떨려서 평소보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줄어드실 거예요. 면접에 대한 생각. 많은 분들이 면접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아, 어차피 떨어질 거였어. 내가 떨어지려고 이 면접장에 온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난해하거나 어려운 질문을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 아,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떨어뜨리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떨어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당사자를 앞에 두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당사자를 앞에 두고 저는 이 회사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날까요?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면접에 대한 생각의 전환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면접을 보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면접을 보는 분들이 사원이나 대리급 분들이 면접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에서 좀 중책에 있는 분들, 인사 담당자, 때로는 사장, 중요한 분들이 시간을 내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분들이 시간을 낸다. 그 회사에서 아마 그 시간당 인건비가 가장 높으신 분들일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시간을 내서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간에 정말 떨어뜨릴 사람을 불러다 놓고 면접을 볼 그럴 사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실 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아 그냥 면접 한번 보지 뭐 하고 불러들이는 회사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고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1차 관문은 통과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이 시험이다. 떨어지려고 보는 시험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인터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면접 인터뷰예요. 합격을 시키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와 적합한 분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거나 난해한 질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정말 이 당신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를 입증해 보여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게 이 인사 담당자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면접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니까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지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면접 답변 요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4단계, 4단계는 가장 뭐 기본이에요. 어떠한 질문을 받아도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4단계의 순서로 면접 답변을 해주시면 가장 논리적인 이제 구성입니다. 첫 번째는요, 면접에서 받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요약해서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이 반복해 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면접에 앉아 있다 보면은 굉장히 긴장되고 당황스러운 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떨립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 면접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서도 동문서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어떠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본인 입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읊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본인의 입으로 말을 보면 그 동문서답으로 대화가 이어질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할 거야. 라고 조금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요약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경청 스킬이에요. 상대방의 질문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 이분이 지금 내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듣고 바로 답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요약해 준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주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죠. 주장까지만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뭐 근거 없는 자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 내가 한 이야기에서 면접관들, 뭐 사장님, 뭐 인사 담당자가 아, 지금 이분이 한 이야기는 사실이구나. 맞는 이야기구나. 논리적으로 맞아. 라고 확신이 들 수 있게끔 조금 더 부가되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연 설명이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거나 뭐 사례를 들어서 근거를 설명을 해주시거나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 말이 맞아. 라고 생각이 들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결론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구성을 해보시면 이제 상대방을 가장 이제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대화 구성법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본인 성격의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중에서 뭐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중에서 나는 어떠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회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의 직무와 좀 맞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과 맞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를 둘까를 좀 빠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질문을 요약해 주시는 거죠. 제 성격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반복을 해주시면서 아직도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말을 조금 더 하시면서 시간을 끄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 좋은 점, 나쁜 점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분들과 잘 협력할 수 있다. 어떠한 분들을 만나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제가 가장 긍정적인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건 본인 생각이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만이 아니고 나의 성격의 긍정적인 부분이 이게 정말 맞다, 확실하다 라는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 이유, 근거 이런 거 주시면 돼요. 지금 이런 성격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는 뭐 이유를 만약에 든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제가 뭐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셔도 괜찮고요. 또 성격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할 때는 뭐 근거 사례로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제가 뭐 학창 시절에 제 주변의 친구들이 항상 저와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그 소그룹, 토론 등의 활동들을 하면은 저에게 너와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정말 즐겁게 이런 토의를 할 수 있어서 좋아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을 가진 이 사례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접을 좀 잘 보시려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서 이 면접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을까? 사례를 선별해 두시면 좀 답변을 하시기가 더 편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유와 근거 사례.
중에 한 가지 네,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결론은 질문하셨던 분도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지? 지금 이분이 자기 성격이 어떻다고 얘기했지? 라고 또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분들과 협력하고 조화를 잘 이룬다는 점에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딱 결론을 내주면 아, 맞아. 내가 앞서 들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받더라도요, 이 질문을 요약하고 설명, 주장하고 이유,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사례를 가진 근거를 제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을 반복한다 라는 이 4단계로 이야기를 구성하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입니다. 뭐 이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내가 경험했던 사례를 제시하는 것 외에도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렵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너무너무 곤란하다, 선택하기가. 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너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엄마 아빠 양쪽에 계시는데 누가 좋다고 얘기하지? 뭐 이렇게 고민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듣기에 좋은 대답, 또 팀장님이 듣기에 좋은 대답, 뭐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이랬을 경우에 먼저 이제 시작은 똑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약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좀 정돈을 하셔야 되죠. 이때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앞에 계신 이 면접관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를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강사님, 면접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면접관의 입장에서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도 이야기하시고 음, 어렵나요?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근거와 함께 마지막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이점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칠순잔치인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된다면 당신은 출근하시겠나요? 아니면 어머니 칠순잔치에 가시겠나요? 라는 거죠. 이랬을 때 조금 난해한 거죠. 면접관이 듣고 싶은 대답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회사에 출근하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칠순잔치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 회사에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본인이 결정했다면, 그리고 그 결정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유가 있겠죠. 어머님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이유. 왜냐면, 저는 저희 어머님은 그 칠순잔치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라도 제가 이렇게 잔치를 벌어드릴 수 있지만 회사의 그 업무는 지금이 아니면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회사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결론에는 내가 회사로 출근을 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이점이 뭔지도 같이 부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제가 어머님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회사에서 더 큰 어떤 성과를 이루는 거에 대한 만족감은 저는 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는 이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 대답은 면접관의 입장에서 최상의 답변. 아무래도 그 회사에 출근을 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출근하지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모범 답안입니다. 질문 요약해야 되겠죠? 네, 어머님 칠순잔치에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니 칠순잔치가 주말에 보통은 이제 오후에 점심시간 정도에 모이니 오전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단 열심히 집중해서 회사의 업무를 모두 마치고 그리고 어머니 칠순잔치에 조금 늦게라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 저에게는 물론 회사와 우리 어머님 칠순잔치 이 두 개가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선택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아침부터 출근해서 뭐 오후에 어머님 칠순잔치를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 피곤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피곤하더라도 굉장히 흐뭇하게 하루를 잘 보냈다며 만족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주신다면 되겠죠.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이럴 거예요. 칠순잔치인 주말에 출근해야 된다면? 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대답을 만약에 한다. 칠순잔치에 나는 물론 가겠다. 나는 아니야 회사에 갈 거야. 이렇게 이제 한 가지의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반대쪽 입장에서 그러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 편에서는 서운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본인 생각에 어머님 칠순잔치도 중요할 텐데 회사에서 뭐 야근까지 하면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야? 라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나에게 돌아온 이점,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 한쪽을 약간 양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난 만족스럽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오, 맞아, 맞아. 이분 생각이 지금 맞아.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난해한 질문 답변 요령 중에요. 본인의 단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우, 이 단점을 딱 지적을 하면 이제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당황스럽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나? 나를 떨어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나? 이런 생각을 정말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난해한 질문, 특히나 단점을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단점이 내 눈에는 지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입증해 보여주세요. 라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마음에 들었다. 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은 한결 더 마음이 편안하죠. 답변을 하시는 순서는요. 먼저 첫 번째는 질문에 대한 요약을 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인정할 거는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이건 저의 단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신감 있어 보이기보다는 왜 근거 없이 내가 맞다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라고 해서 이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많으신 편이신데 저희 회사에서 적응을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들 받았을 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하면은 좀 우습잖아요. 또는, 아니에요. 나이는 제가 많아도, 뭐, 마음은 젊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열정이 제가 넘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대답도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점을 언급할 때는 인정할 건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아, 네.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네.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무엇은 부족하지만 무엇은 잘합니다. 라고 단점 다음에 장점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뒤에 있는 걸 더 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좀 많은 편이지만 장점. 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 이제 나이대의 분들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심이 많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라는 내 성격적인 부분의 장점. 그리고 나만의 해결책. 뭐 제가 나이는 많지만 이렇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해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실 수 있겠고 마지막에 결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질문 하나 풀어볼게요. 지원하는 업무에 경력이 부족하네요. 일을 하는데 경력이 좀 부족한데 힘들지 않겠어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또는 경력이 좀 짧다.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아, 지금 내가 경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제 그런 마음을 딱 갖는 순간, 답변이 굉장히 자신 없어지고 소극적이고 막 될 대로 되라 식의 답변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경력이 좀 부족한데 마음에 들어요.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은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말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네, 제가 이 분야, 이 부분에 경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맞다고 해야죠. 사실인데요. 경력상에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뭐는 장점이다라고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 업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경력은 네,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엑셀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다른 장점, 제가 파워포인트는 굉장히 능숙하게 다루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만약에 엑셀만 사용을 한다면 저는 엑셀과 파워포인트 두 가지를 모두 다룰 수 있어서 여러모로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제 본인의 장점, 이건 잘해 라고 좀 어필을 해주시고요. 나만의 해결책,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데 저희 엑셀을 다루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요즘 온라인 강의도 있고 학원 강의도 있는데 제가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을 업무 마치고 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제 수강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라고 이제 본인의 앞으로의 해결 방법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은 엑셀을 다루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하게 제가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하신다면 이게 조금 내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고민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하니 믿을만 하겠다라고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점을 언급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 탈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면접에서 떨어지는 순간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난 참 운이 없어, 행운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인데요. 뉴턴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거는 지구에 커다란 자석이 있어서 그래 라는 그 만유인력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뉴턴에게 그거 누가 모른다고? 남들 다 아는 것을 정말 운 좋게 발견했어. 행운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뉴턴이 남들과 다른 점이 있죠. 이분은 다른 분들보다 더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공들여서 사과를 지켜봤다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운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운을 돌리면 공이 된다 라고 하죠. 네. 이 운은 공들인 시간만큼 따라옵니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내가 공들인 시간이 충분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여러분이 공들인 시간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면접 스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